자, 이제 교재 69페이지에 있는 예제 2의 2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요점은 A점의 신장량을 계산하는 것인데, 여기죠.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이제 변형량이 발생하는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전의 문제하고는 이제 다른 점이, 이전에는 단면 변화 구간이 몇 개에 이어져 있는데, 이것은 변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단면 변화가. 예. 그래서 이전 문제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전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I 구간이라고 했을 때, 그 변화 구간이 I개다라고 봤을 때, 이 탄성계수, 구간마다의 탄성계수 EI, AI, PI, 그 다음에 LI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뭐 구간이 몇 개가 있든지 간에 이런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 둘, 셋 해서 요게 뭐 1, 2, 3에서 몇 개가 되더라도 요 방법으로 각각의 구간의 변형량을 계산을 해서 그냥 더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구간을 정할 수가 없이 이런 거잖아요. 쭉 이렇게 점점 좁아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런 서메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적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형태가 변하냐면, 탄성계수는 같겠죠. 그 전체 구간이 달라지진 않으니까. 2에다가 A가 일정한 게 아니라 그 길이에 따라서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AX에 그 다음에 P는 이제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P. 그 다음에 L인데 L이 전체 구간 L이 아니라 어떤 일부 구간을 이렇게 잘라 보면 요게 하나의 어떤 하나의 일정한, 아주 미수하게 잡아보면, 요거를 아주 미수하게 잡아보면 일정한 단면이 변하지 않는 아주 미소한 뭐 원기둥, 미소한 원기둥처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L 대신에 이제 dx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미소한 구간에서의 변화량을 쭉 적분을 하면, 길이 방향으로 쭉 적분을 하면 전체 변화량이 나오는 거죠. 개념은 비슷하지만 여기는 그 구간마다 이제 변하고 있는 것이고, 요거는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주 미소한 구간에 대해서 변형량을 구해서, 미소 구간의 변형량이죠. 요게 그것을 적분을 해주면 전체 변형량을 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이전에 그 변형량 구하는 방법과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풀이 과정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겁니다. AX를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노테이션을 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A 지점에서의 단면적을 DA라고 놓고, 그 다음에 B 점에서의 단면적이 아니죠. 직경. 여기도 직경이에요. DA 직경. 그 다음에 B 점에서의 직경 DB.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이고요. 길이 L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릭을 하나 쓰는데, 요거를 이제 계속 연장을 해 나가면 어느 지점에선가 만나겠죠. 거기를 이제 원점,
5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점에서부터 A점까지를 LA,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B점까지를 이제 LB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그 임의의 지점까지의 거리를 X라고 놓고, X에서의 그 직경, X에서의 직경을 이제 요걸 dx라고 보겠습니다. X에 따라서 계속 d가 바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때의 미소 두께를 이제 dx, 예, 이렇게 먼저 노테이션 정리를 하고선 하나씩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그린 거를 좀 지워버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AX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LB분의 LA는 DB분의 DA다. 예. 요거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삼각형의 닮은 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데, 두 개의 삼각형입니다. 하나는 빨간색으로 그리는 요 삼각형입니다. 요 큰 삼각형. 요 큰 삼각형의 그 높이가 LB죠. 그리고 밑변이 DB가 되는 거고, 여기 LB, DB.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 여기를 보겠습니다. 요 빗금치는 거. 예, 요 삼각형. 요거의 높이는 LA, 그 다음에 직경은 DA가 되죠. 그래서 여기 LA, DA 에서 삼각형의 닮은 B를 통해서 요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요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요번에는 녹색으로 좀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볼 두 개의 삼각형은 지금 녹색으로 그리고 있는 요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예, 요 삼각형, 요 큰 녹색으로 그리고 있는 요 삼각형하고 이제 요 밑에 요 삼각형의 닮은 비를 잘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dx da는 xla,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높이의 b, 예, 여기는 높이의 b, 요거는 직경의 b 해서 녹색 삼각형을 고려해 보면은 이러한 b를 찾아낼 수 있고, 이것으로부터 dx는 la분의 dax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dx를 구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ax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AX는 AX는 4분의 파이 dx의 제곱이 되죠. 여기에다가 4분의 파이에다 앞에서 계산한 dx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LA DAX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LA의 제곱 파이의 DA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X를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변형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델타의 계산. 델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적분을 사용합니다. 2의 AX, 그 다음에 P, DX. 예, 이걸 적용을 해서 구간은 LA서부터 LB까지죠. 앞에서 구한 요거 있죠, 요거를 요 AX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파이 DA의 제곱 X의 제곱 그 다음에 P의 4 LA의 제곱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적분 안에서 그 상수는 다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4 LA의 제곱 파이 DA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하고 인테그랄 LA서부터 LB까지 X제곱분의 1이 됩니다. 예. 이제 이렇게 적분이 간단하게 이제 나왔죠. 예, 적분이 나왔고, 요거를, 적분해야 될 함수가 나온 거고, 요 함수를 적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파이 2의 DA의 제곱 4 P LA의 제곱에다가 적분을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x분의 1이 돼요. a분의 a의 LP. 자, 여기서 이제 x제곱분의 1의 적분이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보면 결국 마이너스 x분의 2를 미분을 하면 그죠? 요거를 미분한 게 뭐냐라는 것을 찾아보면 되는데 요걸 미분하면 요거는 dx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걸 적분을 할 때는 개수가 앞으로 나오고 요건 한 차수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에 x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x의 마이너스 2가 돼서 x제곱분의 1. 그죠? 그러니까 요걸 적분한 게, 요걸 미분한 게 요게 되니까 요거 미분이 요게 되는 거죠. 요거 적분이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x분의 1을 미분하면 x제곱분의 1이 되고 예,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어가면 이거는 파이 2의 DA의 제곱 4P의 LA의 제곱에다가 집어넣으면 구간에 대해서 집어넣으면 LA분의 1 마이너스 LB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이 2 DA의 제곱 대 4P LA의 제곱 LA LB L이 되는 거죠. 예, 요거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게 뭐가 되냐면 LA 통분한 거죠. 분모를 통분하고
통구를 하면 LB-LA잖아요. 근데 앞에 그림에서 보면 LB-LA가 뭐와 같냐면 L과 같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델타를 적분까지 해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는 앞에서 구한 이제 비례 등식에서부터 이제 한 가지를 유도를 해볼 텐데, LB분의 LA는 DB분의 DA, 맨 처음에 이제 찾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DB가 아니라 LB를 찾아보면 DA분의 LA, DB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델타를 계산한 것에서 델타가 파이 DA의 제곱, 그 다음에 4P의 LA의 제곱인데, LA, LB, 그리고 L로 앞에 유도가 됐었죠. 거기에다가 요거를 요 LB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파이 2 DA의 제곱 4P의 LA 곱하기 LA의 DB의 LDA가 되죠. 예. 그러면 여기 LA 없어지고 그 다음에 DA 요 제곱 없어져 가지고 요거는 파이 2의 DA DB 4PL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앞에서 나온 조건을 다 대입을 해서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 이제 파이 곱하기 탄성계수가 70기가파스칼이니까 메가파스칼로 바꾸면 70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DA가 200, 그 다음에 DB가 500, 그리고 4 곱하기 P가 800이니까 뉴턴으로 바꿔서 800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길이가 2000mm죠.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0.291mm로 계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식을 유도하는 과정까지는 좀 복잡했는데 마지막에 숫자 넣어서 계산한 거는 단순하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제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70페이지에 있는 예제 2의 3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야 될 구조 시스템은 아래 그림과 같고요. 조건은 부재 AB, 부재 AB의 탄성계수는 170GPa, AB의 단면적은 500mm 제곱, 그 다음에 CD 부재의 탄성계수는 200GPa, 단면적은 단면적 ACD는 600mm 제곱으로 주어져 있고요. BDE점에서의 변이량을 구하라고 합니다. B, 그 다음에 D, 2점,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점이죠. 변이량이라 함은 이 지점, 원래 지점에서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 그 이동 거리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반력을 계산할게요. 반력 계산. 반력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반력 표시를 하면 여기는 A, V, 여기는 C, V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놓고 모멘트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할 텐데 B점에서의 모멘트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이다. 그러면 B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60kN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60kN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시계방이니까 마이너스 60 곱하기 8거리 1300 플러스 CV에 대한 것 곱하기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곱하기 600은 0이다. 여기에서 CV는 계산해보면 130kN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직력의 합은 0이다로 적용을 해보면 AV 플러스 130은 요 CV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130 마이너스 60은 0이다 해서 AV는 마이너스 70이 됐으니까 원래 방향하고는 이제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제대로 이제 집어넣어 보면 AV는 마이너스 70이니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V는 130kN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부재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재력 계산. 부재력은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려서 계산해 보면 되는데 요거는 단순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FAB는 70kN인데 압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CD는 130kN으로 인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재력을 가지고 변형량을 계산합니다. 첫 번째 AB 부재의 변형량. 델타 AB는 2A분의 PL에서 탄성 계수는 70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A는 500 그리고 P는 70이죠. 그죠? 압축력으로 70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길이가 1000mm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2mm인데 줄어드는 거죠. 압축력에 대해서니까 줄어드는 거죠. 압축량입니다. 압축. 줄어든 양이. 그 다음에 CD 부재의 변형량은 델타 CD. 동일하게 같은 공식을 적용을 하고요. 탄성 계수는 200 곱하기 10의 세제곱 메가파스칼로 바꾸고 단면적은 600이고요. P는 130 곱하기 10의 세제곱 뉴턴으로 바꾸고 길이가 800입니다. 계산해 보면 0.867mm가 나옵니다. 요거는 인장이죠. 그래서 AB 부재는 줄어들었고 CD 부재는 이제 늘어난 겁니다. 이제 요것을 가지고 변이량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변위를 계산을 해보면, D점의 변위량은 2mm, 그 다음에, B점의 변위량은 2mm, D점의 변위량은 0.867, 근데 아래로 방향이죠. 늘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E점의 변위량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요 세 점의 상관관계를 이용을 해서 E점의 변위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두 점의 변위량을 이용을 해서 요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가 있는데, 요 직선은 기울기는 600만큼 거리가 진행됨에 따라 변위량은 2에서 총 변위량은 2mm에다가 0.867을 더한 것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2 플러스 0.867이 됩니다. 예. 요거는 플러스 변화량,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이렇게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는 4.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기울기나 똑같죠. 그죠? 그러면 저희가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량을 그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 밑변이 7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앞에 계산한 요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700에다가 기울기만큼을 곱하면 요 변화량이 계산이 되는 거죠. 요만큼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2점에서의 변화량은 요만큼 원래 가지고 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867이죠. 그러니까 그 x라는 그 총 변화량은 0.867에다가 더하기 4.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기울기죠. 기울기 곱하기 거리 700을 해주면 요게 4.21mm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B점은 윗방향으로 2mm만큼 변화가 있고 변유가 일어나고 D점은 0.867만큼 아랫방향으로 변이가 발생을 하고 이점은 4.21mm만큼 아랫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